그동안 이제 치매의 제일 흔한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50대부터 쌓여서 그게 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실제로 치매로 제일 흔하게 진단받는 나이는 한 70대 중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 승인된 약들은 그 뇌세포가 망가져서 치매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그 뇌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물질인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루타메이트 효과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상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는 그 아밀로이드,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의 이제 최초 시작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주사가 이제 승인이 된 게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은 조금 반응이 완전 막 와 이런 반응은 조금 아닌 게, 왜냐하면 첫 번째 기존에 쓰던 약들이 이제 증상 뭐 개선제 이런 개념이었고, 이것은 이제 질병 치료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승인된 약 이름이 레카네맙인데, 그 레카네맙이라는 성분을 가진 약이 임상 3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1년 6개월 정도 투여를 했을 때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질병이 나빠지는 것은 여전히 나빠지지만 한 27% 덜 나빠지더라. 이것이 질병을 완전 스탑시켜주는 약도 아니고 되돌려주는 약도 아니고 겨우 27%인데, 이게 고가의 약, 1년에 뭐 한 70kg 정도 되는 환자는 한 3천만 원, 50kg 정도 되는 환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약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 내부종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아직은 이제 좀 우려를 표하고 좀 그런 면들, 그다음 좀 약간 아쉬운 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들이 27%의 그런 증상 악화를 완화시키고, 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 18개월 이후에 점점 그 플라시보 대비 효과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레카네맙의 그런 좀 아쉬운 내용들, 뭐 조금 효과가 27% 정도라든지 아니면 내부종 뇌출혈의 그런 부작용을 개선한 약들이 추후 계속 지금 개발해서 임상시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인 거고, 앞으로 더 좋은 뉴스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사실 이제 노인이 많은 사회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한 15년 전부터 선진국 위주로 해서 치매 발생이 해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많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위주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인지 중재도 열심히 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질병을 완전히 이미 발생되고 나서 스탑시키기는 힘드니까 열심히 예방 활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보면 항상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강력하게 증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치매가 결국 알츠하이머 병도 있지만 또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러한 게 또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하면 뭐 당뇨도 잘 조절되고 고혈압도 조절되고 뭐 심장 혈관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뇌경색 뇌출혈 예방에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을 줄여서 혈관성 치매를 줄인다, 이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해보면 그 뇌혈류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뇌혈류 순환이 되면 결국 뇌세포들도 더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뇌세포하고 뇌세포 사이의 활성도, 그다음에 연결도도 더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 기능도 더 이제 효율도 증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뇌세포 손상도 덜하게 하고 뇌 세포의 활성화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 기능이 잘 유지가 되니까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견이 없고 많은 또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이 좋다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사실 이제 저는 신경과 의사고 치매를 보는 의사인데, 그러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뭐 경도인지장애 환자한테 운동을 이제 보통 권유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구두로만 하면 대부분 이제 사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운동만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직은 처방을 할 수가 없고, 뭐 수가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그 한국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운동, 뭐 인지 중재, 그 다음에 역량, 뭐 동기 강화,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다중영역 중재 이렇게 이제 정의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수가화되어 있는 인지 중재 치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신의료 기술로 이제 판정이 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치매를 보시는 의사분들도 경도인지장애나 뭐 초기 아니면 중기 치매 환자까지 다중영역 인지 중재 처방을 할 수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수가화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최근 한 6, 7년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사실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처방을 해서 그 처방한 병원에서 이게 시행이 되려면 운동하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지도하는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인지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수가 대비 효율이 좋은 거죠,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운영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구진 병원에서도 이걸 뭔가 정말 진료 차원에서 적용하기는 아직 한계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운동을 실제 처방한 병원에서 하는 방법 외에 뭐 요즘 뭐 디지털 치료기기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비대면으로. 그렇지만 실제 대면하고 뭔가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치매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니까, 그런 건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수가의 현실화 뭐 이런 면들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많이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